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의 본격적인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엘리엇 파동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를 몇 차례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되지만 왜 엘리엇 파동을 봐야 하는지, 엘리엇 파동이 왜 이 주식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이 됐었는지, 뭐 그런 등장의 배경과 그리고 엘리엇 파동의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그 내용에 앞서서 간략한 어떤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뭐 이게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뭐 대부분 책을 안 읽으시므로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식 시장,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런 그 투자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이 존재하는 이유에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뭐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박 본능이 있다. 그래서 도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쾌락을 느끼고 그런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도박 본능이 있어서 뭐 주식 시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또 뭐 기업에 투자해서 뭐 산업 발전에 뭐 이바지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그래서 기업과 같이 내가 어떤 주인 의식을 갖고 상생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에 실제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맞겠지만 이 투자의 목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투자의 목적이 뭐냐면 최대의 어떤 수익을 얻는 것이거든요. 내가 투자를 100만 원을 했으면 최대의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을 내가 갖고자 하는 게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의 존재 이유도 사실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의 목적이 최대의 수익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기본적 분석을 이제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기본적 분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업의 가치를 파악을 하고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금리 등을 파악하고 금의 가격이나 채권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의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석해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펀드나 파트너사 같은 데에 돈을 예치해서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줘. 나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TV에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뭐 방송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지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는 두루두루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건 네 번째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엘리엇 파동이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은 최대의 수익을 얻는 것인데, 그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네 번째 방법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랬다 보니까 이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그 방법을 이제 찾아서 하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왜 어렵냐면, 저도 처음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어렵냐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엘리엇 파동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예외적인 그런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이건 또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야, 이게 지금 3파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야, 이게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는데 왜 이거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한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어떤 분이 뭐 아니 3파에 2파가 1파의 고점을 깨고 내려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말이 되거든요.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영어에서도 뭐 그런 걸 배우죠. 영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싶다. 애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딱 말할 때 애플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애플은 이렇게 생겼는데 색깔이 빨간색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애플은 뭐 맛이 어떻고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애플은 과일의 한 종류이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애플 하면 바로 이 사과가 떠올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엘리엇 파동 이론을 막 공부해가지고 막상 차트를 딱 보면 하얘집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몇 파지? 그럼 또 책을 뒤적거려 보면서 막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애플 하면 바로 이 애플이라는 것이 딱 연상되듯이 엘리엇 파동 이론을 딱 공부를 했으면 그러고 나서 그 차트를 딱 보면 직관적으로 딱 그게 눈에 보여지는 딱 그런 게 딱 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 예외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고 난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앞날을 막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을 설명해주는 도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 파동은 너무 어렵다.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다. 막 되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을 하고 엘리엇 파동 이론 이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 파동을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엘리엇 파동만큼 주식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의 어떤 대세 흐름 하락인지 지금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꼭지인지 바닥인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 엘리엇 파동만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완벽한 이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수많은 이게 지금 엘리엇 파동이 19세기에 등장했는데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전문가들 이 바닥에 제가 뭐 이렇게 투자 이 기술적 분석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뭐 제가 자주 언급한 윌리엄 오닐이나 또 제시 리버머 이런 사람들이 이 엘리엇 파동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그 해안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블로그에는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여자분 애널리스트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과거에 금값에 대해서 이제 그 금하고 오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인데 이 분이 이제 혼자만 맞췄어요, 예측을. 근데 이 사람의 철저한 그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엘리엇 파동을 하는데 그만큼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대세의 어떤 그런 그 사이클을 파악하는데 이것만큼 이제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한 어떤 가치를 증언해주고 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런 수많은 예외가 존재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앞날의 어떤 예측보다는 지나간 일을 설명해주는 도구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엘리엇 파동을 알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871년 1871년 제가 이거 날짜도 외웠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1871년에 이제 미국 LA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철도 노동자였어요. 근데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뭐 지적인 어떤 그런 그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도 노동자로 이제 골드러시라고 하죠. 골드러시. 요때 요 시대 때였죠.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철도 막 이런 것이 엄청 놓여지고 할 때였는데 그래서 철도 노동자 출신이었고 철도 노동자로 시작을 했다가 1800
90년대였나? 90년 뭐 중반 정도쯤에 이 사람이 이제 철도 회계 파트 전문가로 이제 로서 이제 큰 공을 세워서 이제 그 25년 넘게 이제 철도의 어떤 그런 그 격리 담당의 중역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죠. 1927년인가 6년인가 그때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56세였던 것 같아요. 요때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퇴한 이후에 지적 어떤 그런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지적 호기심을 이제 충족하는 어떤 그런 일에 이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은퇴하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주가 이제 그 주가 차트를 이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회계 쪽에 그 전문가 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가 이제 차트를 이제 보게 됐는데 과거 75년간의 주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연봉, 월봉, 주봉, 시봉, 30분봉 이런 움직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를 분석한 거예요. 그렇게 분석해서 이제 이렇게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이 사람만의 어떤 그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사망을 했냐면 1948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다 하고 나서. 근데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이분이 생존할 때는 그렇게 유명하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언제 처음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대공황 때였죠. 대공황 1930년대, 1930년대, 34년 뭐 요때였죠. 대공황이 이제 있었는데 이때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 주간 발행 편집장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12월이었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편지였냐면 야 이제 이 주가가 대폭락장이 온다라는 이제 그 예언을 한 그런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디트로이트 주간 발행 그 편집장이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그 콜린스가 이제 뭐 그냥 뭐 이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해 1935년이었죠. 요때 1935년에 대폭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엘리엇이 다시 1930년 5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접어든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게 너무 정확하게 맞으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러면서 이거를 편집장인데도 불구하고 알리질 않은 거예요. 이거를 기사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데 이거 나만 알고 싶어 이래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떼어가지고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떼어서 이걸 네가 한번 관리해서 투자를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출판을 계속 이제 엘리엇은 자기의 이 이론을 출판해서 이제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이 콜린스라는 이 편집장이 이걸 세상에 안 알리고 자기만 혼자 독점하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만 이 사람한테 띄워주고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엇이 살아 생전에서는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다시 이게 세상에 알려졌냐면 이제 이건 되게 이제 여러분도 주식을 하시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1987년이었죠. 1987년 10월에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요 5번 여기에 그 암흑의 월요일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블랙 먼데이 요거 암흑의 월요일 요 때가 있었어요. 1987년 10월에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의 최악의 대폭락 사태가 한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떤 식의 이제 폭락이 일어났냐면 이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폭락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이죠.
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하루 만에 이 6개월간 여기 이렇게 6개월 동안 상승했던 게 하루 만에 이렇게 폭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그때 예? 그때 87년 10월에 암흑의 월요일 해가지고 이때 완전히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 패닉이 옵니다. 대패닉이 왔는데 이때 이 엄청난 하락이 하루 동안에 이런 엄청난 하락장이 딱 오고 났을 이때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이 예측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라버트 프레이터라는 이 사람이 이 폭락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췄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 바로 엘리엇 파동이었어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때 이 사람이 근거해가지고 이 폭락을 맞췄어요. 블랙 먼데이 때.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야 이거 너 어떻게 맞췄어?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레이터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내가 이그 대폭락을 예측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야, 이 엘리엇 파동 이론 이거 뭐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지상에서도 나오고 하면서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 등장하기까지 이런 좀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거 간략하게 엘리엇 파동 이론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요거를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피보나치 수열은 뭔지 그것도 얘기해 보고 그 왜 지금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뭐 그거와 관련해서 또 간략하게 제가 오늘 제가 첫 시간이어가지고 좀 되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서 짧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